2025년 하반기 주식시장.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공유해주신 전문가 분석 보고서를 좀 보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네. 뭐랄까, 불확실성이 크긴 한데 그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거시경제 변수들,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산업 동향, 이걸 딱 짚어보는 거. 바로 시작할까요? 네. 이 보고서가 하반기 경제지표 예측이랑 같이 꽤 구체적인 산업 분석을 담고 있더라고요. 시장 전체 방향성 이런 것보다는 개별적인 기회에 좀 더 주목하는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아, 흥미롭네요. 그럼 거시경제 전망부터 한번 보죠. 보고서에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한다고요. 근데 변수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특히 그 미국 대선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완만한 회복 기대감은 분명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확 바뀔 수도 있고 또 주요국들 경제 회복 속도가 제각각일 수 있다는 점, 이게 좀 변수죠. 그렇죠. 근데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조금 더 우세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 선별적으로 잘 골라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아, 선별적인 접근. 네, 시장은 항상 금리 방향에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언급이 되는데 이게 진짜로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대감 정도일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죠. 다른 주요국들도 약간 통화 완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시장에 돈이 확 도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적어도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 기대감? 이것만으로도 시장을 움직이니까요. 하긴 그렇죠.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이죠. 아, 환율 변동성도 좀 걱정인데 보고서는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갈 가능성, 그러니까 원화 강세를 보면서도 여전히 변동성은 클 수 있다.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고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완화되면 원화 가치가 오를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한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늦춰진다거나 하면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원화 가치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양면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국내 성장률 전망은 1% 내외로 이건 좀 아쉽긴 한데 수출이나 투자 부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고 소비 심리 개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내수를 좀 받쳐줄 수 있을까요? 제한적인 성장률 전망은 분명 부담이죠. 다만 소비 심리가 점진적으로나마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폭발적인 소비 증가는 아니더라도 내수가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완충 역할 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보고서가 주목하는 유망 산업 분야,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5가지 분야를 꼽았다면서요? 네. 첫째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AI 확산이 그냥 유행이 아니라 이제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고성능,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여기에 글로벌 IT 경기 회복 기대감도 좀 더해져서 모멘텀이 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AI랑 반도체는 정말 뗄 수가 없군요. 두 번째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건 고령화라는 큰 흐름도 있고 해서 꾸준히 좀 성장 동력을 찾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약 개발도 그렇고 특히 요즘 비만 치료제 같은 새로운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분야도 꾸준히 성장하고 고령화 때문에 의료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건 장기적으로 계속 매력적인 요인이죠. 세 번째가 방산이랑 조선. 이건 진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하고 또 에너지 전환, 이 2가지 큰 흐름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국방비 증액 추세는 방위 산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주고 있고요. 조선업은 그 노후 선박 교체 수요도 있고 또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발주가 늘어나는 게 호재죠. 특히 친환경 규제 강화가 교체 수요를 더 부추기는 면도 있고요. 네 번째는 IT랑 소프트웨어 분야. 이것도 AI 시대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도체하고도 바로 연결되고요. 맞습니다. AI 에이전트니 로보틱스니
데이터 분석 기술이니 계속 발전하고 있고 기업들 디지털 전환 수요는 꾸준하잖아요. 네. 특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라고 하죠.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이쪽 성장이 기대됩니다. 반도체가 하드웨어라면 이쪽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금융 분야를 꼽았네요.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면 은행 수익성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경기 둔화가 심해지면 대출 부실 위험 같은 게 커질 수 있고요. 근데 보고서는 일단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마진 개선, 그리고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또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배당 같은 거요. 아, 배당? 네. 이런 걸 보면서 안정적인 수익이랑 장기 투자 매력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하반기 시장은 미국 대선이나 무역 갈등 같은 좀 안개속 변수들이랑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특정 산업들의 뚜렷한 성장 동력, 이게 좀 혼재된 복잡한 양상이네요. 네, 그래서 시장 전체 지수를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성장성이 보이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 섹터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좋은 나무를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시기인 거죠. 네, 좋은 나무를 골라야 한다.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유망 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술 발전이 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신약 개발 속도나 진단 정확성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 그런 연결점. 네. 아니면 지정학적 긴장이 방산이나 조선 말고 좀 예상치 못한 다른 산업에는 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이렇게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투자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하지만 이 내용은 전문가 보고서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일 뿐이고요. 특정 종목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요.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지셔야 합니다.